저는 정치와 경제의 재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. 당직도 버리겠습니다.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,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.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만 남기고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. 예, 벌써 목요일이 됐네요. 목요일 날 오늘도 일들이 많았습니다. 일단은 어제 많이 놀라셨죠? 마치 미국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총격전까지 벌어졌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. 자, 오늘도 정치부터 사건, 사고, 북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 준비했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.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셨죠? 여상원 변호사,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,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,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,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. 손학규 전 대표가 복귀를 했는데 간단합니다. 손학규 전 대표의 복귀 두 가지거든요. 핵심은 민주당 탈당,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. 이 딱 두 가지입니다. 근데 먼저 시점, 이 시점 가지고 오늘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뭐 개헌과 탈당을 정계복귀 명분으로 삼아서 네. 비민주당, 비새누리당의 제3지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탈당을 하셨는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송민수 전 장관이 회고록을 쓰면서 회고록 정국이 일어났는데 이 송민수 장관이 그 참여정부 장관이었지만 비례대표는 손학규 대표 시절에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송민수 장관 문제로 인해서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전 대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때 송민수 장관을 등에 업고 문재인 대표를 더 난처하게 하는 건 아니냐. 그래서 이 시점이 혹시 송민수 장관과 어떻게 기획적으로 뭐 연출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올해 4월부터 이미 손학규 대표는 강진이 나를 부르면 떠난다라고 거의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하시고 그 언론상에 계속 나와오셨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때로 맞춘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라는 그 얘기 속에는 문재인 전 대표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. 그렇다 하더라도 예. 지금 그 양강구도 아닙니까? 현재로서는 예. 그 반기문 총장하고 문재인 대표 양강구도인데 이게 자꾸 고차가 되면 나중에 손학규 전 고문이 돌아올 여지가 없어진다고 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.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 제7공화국 그건 결국 개헌 이야기 아닙니까? 그렇죠. 지금 여기서 지금 손학규 고문이 아까 뭐 기자회견에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는데 별로 내려놓을 게 별로 없으신 분이 다 내려놓겠다니까 조금 뭘 내려놓겠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손학규 고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여당의 비박, 그다음 야당의 비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기성 구도에 반발해서 나올 사람들을 모아서 제3지대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제3지대가 그러면 당을 뭐 만들든지 뭘 해야 되는데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명분으로 제일 합당한 게 지금 개헌이죠. 그 개헌을 기치로 내걸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른바 여야 각 당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좀 한번 모아보겠다. 지금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? 친박은 개헌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세요? 친박은 개헌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아직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될 문제. 그러니까 지금 말을 못 꺼내죠. 아무리 관심이 있더라도. 글쎄요,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. 예. 네. 손학규 전 대표 오늘 정계 복귀를 선언을 했는데 예. 여론의 관심을 끈다는 측면에서는 좀 잘못된 타이밍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최순실, 송민순 이 두 가지 이슈에 묻혀가지고 예.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총선 때 오히려 돌아왔다면 훨씬 더 명분이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말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참 쉬운 얘기를 좀 어렵게 하시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쉬운 서강대 얘기를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으니까 쉬운 교수들이 얘기를 이게 참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 예. 있는데 손학규 전 대표는 좀 쉬운 얘기도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우리 이 아이템이 잡히고 나서 4시에 기자회견 할 때 제가 TV에서 이렇게 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봤더니
처음에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예. 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실 두 갈식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.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나왔다라고 딱 두 갈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서론이 너무 기니까 방송에서 잘라버리고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사실은 좀 낭비하시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정치인은 사실 여론을 움직이거나 유권자들을 설득하거나 어떤 걸 할 때 한 줄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. 내가 대통령이 나온다. 그럼 이유는 이거 한 줄이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정계 예를 들면 복귀한다. 예전에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한 줄이다. 대전은요. 요 딱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 예. 경제를 살리겠습니다. 예. 한 줄이거든요. 그렇죠. 한 줄로 설득을 예.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길게 어렵게 얘기를 하면 참 국민 설득이 잘 안 되는데 그 아니, 점이 내 참 생각 안 돼. 내 생각 없다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- 근데 정계 은퇴를 선언하셨는데 이제 다시 복귀하신 거잖아요. 근데 한 번 어느 방송에서 그 얘기했죠. 정말 정계 은퇴를 하는 분들은 아파트에 살지 이렇게 뭐 토굴에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계 은퇴를 하고 나서 복귀할 때의 명분을 조금 더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국민 여론이 더 좋아지지 그게 않았을까 이제 생각 들어요. 7공화국이에요, 사실. 네,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양강의 패권 구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사건건 당리당략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면 제3지대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과연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, 반기문 이 3자 정도가 모여야지. 왜 안철수 의원 개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? 지금? 아, 개헌은 제가 보기에는 손 전 대표의 명분일 뿐이고 제3지대를 얘기하는 분들이 한 이 정도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과연 반기문, 안철수, 예. 손학규 정도가 모여야지 기성 정치를 위협하는 그 태풍의 눈이 될 텐데 그러려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난 심판이 되겠다. 그래서 공정하게 할 테니 우리 모여보자라고 해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. 과연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건 정말 어려운 근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볼 때는 글쎄 두고 봐야 될 문제죠. 근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은 기다릴 줄 아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. 우리나라 정치인 어느 누구도 잊혀질까봐 두려워서 사실 일단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되게 두려워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 손학규 전 대표였습니다.